보내겠습니다. 무조건 제가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계양지에 그 기도 제목이 이제 제 기도 제목으로 내려온 게 스마트팜을 해외 선교지에 보내겠다. 그래서 저기 이번에 이제 그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그 마이크를 잡고 제가 그 선포하는 거는 정말 하나님이 그 크게 사용하실 거라고 믿고, 특히 여기 여러 우리 기업인들 너무 어렵잖아요. 시대에 많이 변화가 됐는데 은혜도 받고 또 정보도 교환하는 이런 우리 CBMC 그런 모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변화된 삶, 기도하고 움직여라 하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제가 항상 써먹는 말이 있어요. 기도하고 방에서 있으면 금덩어리 안 떨어져요. 다 떨어진 줄 알죠? 근데 기도하고 열심히 움직이면 정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다음 기회에 제가 이제 또 한번 기회를 주시면 다음에 제가 간증을 정말 제가 죽음의 과정에서부터 진짜 제가 너무 많이 제가 한 3년 동안 교회에서 제일로 앞에서 울었어요. 찬양을 부르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버리시지 않고 어린아이에서 저를 지금 어른으로 만들어 놓으신 게 너는 더 이상 실수하면 안 된다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앞으로 정말 변화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사실 지난해 박태일 대표님을 이런 자리에 모셨습니다. 상품 받아오세요. 이거 아끼는 겁니다. 내년에는 간증하려면 여러 가지 섭외 과정을 좀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밟아서 이렇게. 아까 정상강 그 회장님 그 오카리나 연주 들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아직도 내겐 슬픔이 우두커니 남아 있어요.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자, 우리 그 부천지에 나와주시죠. 아직 있었군요. 저희가 있었군요. 아니 저희만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마지막 나온 누구 어딨어? 또 아니 또 계속 이거 맞네. 노회장님. 저희 부천지에는 다 아시겠지만 유튜버 옥상남님이 계십니다. 일단 옥상남님 한마디 한번 해주시고 이렇게. 안녕하세요. 뭐 짧게 뭐 한번. 좋아요. 네, 저는 그 부천지의 부회장을 맡고 있는 김진수입니다. 갑자기 그 분위기가 간증분위기가 돼가지고요. 지금 얘기했으면 좀 준비를 할 텐데 갑자기 당황스럽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그 어차피 제가 옥상남이니까 방수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방수 이야기를. 저는 원래 페인트 업계에 20년 근무를 했습니다. 벽산 페인트 근무를 했는데요. 그때 나올 때 벽산 페인트의 공장, 그 다음에 본사, 지점, 다시 영업, 그 다음에 본사로 와가지고 했는데요. 좀 잘 나갔습니다. 제가 확대를 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우리 부서 매출이 한 50억, 60억 할 때 제가 100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별명이 100억 팀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100억 팀장이다 보니까 이 소위 말하는 정치적으로 주위를 막 둘러봐야 되는데 적극하게 모르는 거예요, 저만. 이게 아니다 싶어가지고 고민하는데 이제 그때 보니까 그게 2006년인데요. 인간의 수명은 길어지는데 정년이 짧아지는 거예요. 자, 그럼 내가 조금 잘 살면 이제 조금 더 해서 80을 살 텐데 정년이 65예요. 이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만약에 말년을 준비를 안 하면 이게 황혼이 이거 아닐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옷을 딱 벗었습니다. 잘린 게 아니고 벗었습니다. 잘린 게 아니고요. 그래 이제 그 당시에 그만뒀는데 그때 이제 저희 여기 있는 우리 아내가
그걸 하셨죠. 저는 이제 뭐 이렇게 그 썬데이 크리스천 해가지고 맨날 주말 되면 테니스만 치고 이렇게 하다가 마지못해 가면은 그때도 이제 이게 그 마지못해 갔어요 이렇게. 이제 그게 돌고 돌아가지고 이제 딱 제가 이제 오픈했는데 그때 목사님은 좀 그러더라고요. 이 회사의 주인은 사장님이시만 그 뒤에 사장님이 계신다 그러더라고요. 솔직히 뭔가 몰랐어요. 근데 당연히 있는데 이게 마음에 안 닿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신앙이 2세대입니다. 2세다 보니까 조금 제가 스타일이 보시기 껄락껄락하셨습니까? 그래 껄락껄락 했는데 이제 우연찮게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잘 못 잡겠더라고요 이 신앙이. 근데 어연찮게 이렇게 이제 저희 주한 장로교를 다니는데 나경일 목사님이요 나가서 겸손하게 일하자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듣는데 갑자기 이게 가슴이 이렇게 닿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새신자 프로를 받았는데 왠지 모르게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빛을 접대하는데 가슴이 막 뭉클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다음부터는 이게 봉사를 할 때부터 계속 나도 모르게 찌릿하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정적인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어떻게 이제 신앙도 없었는데 저희 주한 장로교회 주한 대학원 대학교였습니다. 일반인 과정 들어갔는데요. 거기에 제가 나도 모르게 들어간 거예요, 여기. 근데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도. 근데 저 같은 이제 활동이 되다 보니까 대학원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보통 토요일 날 오전 8시 반부터 저녁 8시까지 수업을 듣는 거예요. 근데 이게 딱 듣다 보니까 도대체 안 되겠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활동하다가 가만히 있으니까 여기가 쪼는 여기가 아픈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수업을 듣고 나면 나도 모르는 가슴에 이렇게 뭉클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발악이 끝났는데 안 되겠다. 이거 뭐 도저히 안 되니까 휴학기를 내자. 휴학기를 내려고 딱 했는데 선배가 저한테 원회장을 시키더라고요. 그냥 꼼짝없이 처벌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돌아가지고 이제 방식이라는데 그 당시에 이제 어쩌면 이제 저희가 공부를 할 때 성경 공부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창세기 하면 뭐 태초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렇게 성경이 나오면 성경은 그러면 내 적용은 뭐냐 이거죠. 근데 그걸 이제 한두 번 처음에 성경 공부를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해서 잣대를 쭉 하다가 이제 이렇게 성경 말씀 쓰고 내 적용하다 보니까 바닥이 나더라고요. 그래 마침에 그때 레포트를 해줬는데 제가 불어도 나도 모르게 방수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방수얘기를. 그래 어떻게 했냐면 거기에 나도 모르게 내가 이제 우리 운동회 보면 농구에 3점슛 아니면 홈런 할 때 뭐 치고 나면 1구 기금 적립하잖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내가 방수를 팔고 나면 일부 적립해가지고 대학원들께 좀 자금을 내보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쭉 하는데 사업이 쉽지 않았습니까? 벽산 있을 땐 잘 나갔는데 나와보니까 힘들더라고요. 한 6개월 동안은 거의 없는데 6개월 지나가니까 사업이 조금 들어오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주문이 들어오면 오다 갔다면 여보 나 2천만 원 수지했어 자랑 딱 했는데 이게 6개월 1년 지나고 나니까 이 수주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일이 끝날만 하면 들어오고 끝날만 들어오는데 어느 날 갑자기 되니까 제 능력이 10인데 수주가 15가 들어오는 거예요. 되게 좋더라고요. 그런데요 제가 담을 것이 안 되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수주는 막 들어오는데 이거 제가 안 할 수 없잖아요. 인간 김지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복지되니까 이게 뭐 하다 보니까 이게 일인지 뭔지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쉽게 소위 말해서 많이 뜯겼는데 한예로 부산에 이제 보면 부산에 보면 해운대 앞에 부산에 큰 타워 있습니다. 거기 지하 주차장을 제가 공사했습니다. 13호 공사를 했는데 공사를 딱 해놨는데 나중에 크게 딱 가가지고 이렇게 하자가 났습니다. 근데 그 당시 하자 났는데 원인 불명을 모르니까 그거를 이제 관계를 딱 불러다가 했는데 저는 자신이 있으니까 내가 뭐 잘못한 거 없다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보수돼가지고 안 그러니까 제가 소송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뭘 모르는 거예요. 이게 자신 있다고 왔는데 근데 저는 이제 저하고 부산건설하고 단종사하고 왔는데 이렇게 커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딱 하다가 이제 감정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일이 끝났는데 거기 벽산에서 김현장 선임하더라고요. 여기 강석기 변호사 있으니까 김현장 이거 아닙니까?
와 싸우는데 생각보다 강도 크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 그다음에 뭐 이제 그 세무사 쪽 탄류가 여러 가지 나왔는데 저는 그때 그 저희 시험인 선계를 섬겼어요. 이제 시험인 선계는 뭐냐면 똑같은 CBMC인데 저희 주안전이 크다 보니까 거기 두고 생긴 거예요. 쭉 생활하다 보니까 사업은 막 천방지축 왔다 갔다 하는데 복잡했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쭉 나오다가 이제 이상하게 이제 가보는데 이제 CBMC를 같이 이제 부서를 섬기면서 나름대로 시장이 쫙 따뜻한 것 같아요. 시장도 싹 트고 싹 트다가 제가 이제 시점인 선계장을 딱 했는데 솔직히 보면 저는 그때가 안습사가 아니었어요. 이제 뭐냐면 이제 신앙이 됐다 보니까 안 됐는데 될 때부터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순종을 좋아하거든요.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했어요. 오더 타면 다 맞춰가지고. 근데 보면 그 당시 이제 시점인 선계장을 원래 1년인데 조금 그 본인하고 싶이 1년 더 하게 됐다고요. 근데 나보고 1년 딱 했는데 주위에 어떻게 하다 그만두라더라고요. 여기는 강석기 변호사가 그때 사무국장이었습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그만두고 딱 해놨으니까 지나가니까 준비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모든 걸 다 받쳐가지고 했는데 딱 내려오니까 머리는 되는데 가슴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회장을 그만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3년, 3개월, 2개월 하다 보니까 이게 치유가 되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제 윤석열 총장님이 저랑 멘토라고 했었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업 쪽도 벌려놓으면서 이렇게 시험상계 하다가 나오니까 치유가 되면서 지금 생각하면 그 당시가 내가 1년 동안 하고 잘했다. 왜냐면 너무 잘 나갔으니까 또는 보면 나름대로 하려고 했었으니까 교만이 듣지 않냐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 많은 치유가 돼가지고 제 시장 쪽으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자 이제 방수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사업이 쭉 하다 보니까 이제 막 뒤집어가 되지 않습니까? 능력이 10인데 수주가 15인데 능력이 10인데 수주가 15 들어오니까 복잡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제 정리를 쭉쭉 해나가는데 저한테 그 국내의 가인지 그룹이 있어요. 가인지 이제 가치경영, 지식경, 인재경영인데 이게 보면 이랜드 그룹의 이랜드 그룹의 인사팀장 하던 차린 그 가인지 그룹이 있어요. 거기 배치되다가 나왔는데 저는 원래 좀 튀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원래 그 영업팀장 할 때도 메리토가 차별화할 수 없으면 포기하라 이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코치를 하다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방수를 이렇게 했는데 옛날에 대학원대학교 때 이렇게 작업했는데 잊어먹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방수해야 되는데 방수정도 사기꾼으로 보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가 내가 방수 1등을 못하지만 전체로 보면 아니면 어느 분야 1등 해야겠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야 되는데 따려면 나한테 맞는 책임을 갖던지 아니면 새로운 종목을 추구하자. 결국 뭐냐면 우리가 유도, 태권도, 탁구가 내가 좋아하는 종목을 하니까 금메달 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방수를 접목해보자. 그래서 그거를 기본 방수의 세운비를 접목했어요. 그러니까 방수와 다른 분야를 그러면 처음에 접목할 때는 어렵지만 그 접목을 하면 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차별화 쪽으로 나와가지고를 카테고리 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특허를 내가지고 쭉 했는데 잘 나갔습니다. 잘 나갔는데 우리 직원이 제 특허를 모방해가지고 또 차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차린 건 좋은데 저한테는 거래처 와가지고 이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벽산 펜테크는 자기가 기술자에서 나가니까 펜테크가 끝났다. 막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가 얘기한 게 처음에는 발끈해가지고 약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걔하고 싸울 게 아니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무슨 말씀이냐면 걔가 나하고 얘기할 때 보면 처음에는 나한테 경쟁이지만 나름대로 시장이 넓어진다. 그런 계획을 그렇게 결정해가지고 그들하고 싸울 게 아니고 저랑 같이 싸우는 게 같이 협업하면서 저는 저만의 강점을 찾은 거예요. 계속. 그래서 우리 펜테크에 뭐는 쭉 나오면서 그러면 제대로 방송해보자. 그래서 이제 이름을
방수 이름을 루프 가드였어요. 루프 가드. 이게 지붕을 지킨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제 브랜드를 해고서면 이제 방수 공격적으로 런칭한 거 해먹는다. 쉽게 말하면 일반 방수에서 차별화적으로 조금 갔던 거죠. 그리고 쭉 가면서 이제 그래서 나오면서 이제 그게 루프가 되니까 처음에 블로그를 한번 해보자. 블로그를 딱 해고 나니까 이게 코로나가 딱 터졌습니다. 코로나가. 물론 그 당시에 조금 제게 잡혔는데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좀 얘기를 좀 몇 배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엄청 어렵고 힘들다 이런 부분이 있고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회사의 체질이 개선되고 내가 막 성장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후다입니다. 물이 들어올 때 준비를 안 하면 노를 준비 안 하면 헤엄친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그 대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가 되면 분명히 되면 안 된다. 그래서 디지털 쪽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해서 유튜브를 했어요. 그 유튜브가 보면 이제 아까 우리 방세가 루프 가던데 그 이름을 옥상 나무를 했어요. 옥상 지키는 남자. 그래서 이걸 한 2년 하고 났는데 이제 지금은 뭐냐면 일단은 제 수준이 많이 높아졌어요. 처음에는 한두 편 이렇게 해야 되는데 3번, 4번 하니까 이게 조금 이게 소재가 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 달 하다 보니까 회사의 방향이 바뀐 거예요, 방향이. 그래서 쭉 나와서 이제 사업적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저는 이 방수업계에 전체 1등 못하지만 어느 분야는 일단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요. 우리가 1등, 2등 하면 차이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굉장히 차이 납니다. 1등과 2등 차이는 상상이 차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쭉 방송 커가지고 이제 제가 고민해봤습니다. 내가 과연 실험인 성기를 섬기고 희비염 섬기는데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작년에 어떻게 우연찮게 한국 기독 공부하고 애문을 맺었어요. 그래서 보면 나는 보면 기장이면 내가 자신에게 방수니까 방수를 있으니까 이거를 전문장에 한번 섬기를 해보자. 방수를 가지고. 그래서 작년에 한국 기독 공부하고 애문을 맺어가지고 제가 이제 성제를 새롭게 하는 프로젝트가 생겼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교회가 2년 동안 예배를 못 들어가니까 전부 폐가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리모델을 했는데 방법은 3가지. 첫째는 성도가 많으면 제도를 받고, 두 번째는 돈이 없으면 저희가 자제를 공급하고 셀프 시공을 하고, 세 번째는 그것도 아니면 저희가 다 무상화 된다. 이거를 금년 3월부터 쭉 켜나왔는데 해보니까 많이 열악합니다. 지금 제 고민이 저희는 비즈니스 선교예요. 비즈니스 선교. 무슨 말씀이냐면 사업이 돼야 선교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면 열악한 교회를 보면서 연락은 많이 오는데 솔직히 가슴에 많은 부분을 느끼고 있어요.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는 내가 이렇게 뭔가를 한다고 폼을 잡는데 너무 나만 잘나가는 생각 아닌지. 근데 아까 김종도 사장님 말씀 듣고 이런 부분 있겠다 싶어서 조금 더 지금 제가 추스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은 선포하듯 왔다 갔다 한다고. 선포하는 데도 내가 이렇게 교회 쪽에서 새롭게 전문 분야 선교를 방어서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걸 내가 자꾸 떠들어야 길이 열리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하나님이 어떻게 확정시킬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한번 하다 보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선포하는 만큼 하나님이 주시라 믿고 자꾸 두서없는 제가 발표했는데 끝나고 나면요 유튜브에